안녕하세요. 쇼핑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유튜브를 찍는 시간이 항상 밤이에요. 밤 8시, 9시 쯤에 찍는데 오늘은 지금 벌써 밤 10시 13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에 찍다 보니까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목소리도 조금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기에 그러셔도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쇼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쇼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드는 거는 쇼피가 정말 아마존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쉽다. 그리고 저도 쉽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가입이 쉬운 게 정말 맞구나. 정말 쇼피도 운영을 하기는 만만치 않게 고민이 필요한 시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인상이 저에게 정말 강하게 있어요. 솔직하게 뷰티나 패션 쪽 아닌 이상은 물론 그쪽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마찬가지고 워낙 경쟁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알아야 될 제도들도 워낙 많고요. 셀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중국 셀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굉장히 쇼피가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쇼피 재미있는 시장이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마케팅 부분이 그래요. 아마존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너무나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마케팅 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마케팅들을 나에게 맞춰서 구매에 맞춰서 골라서 이것저것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케팅 툴에는 각각의 재미적인 요소까지 녹아져 있어가지고요. 저의 느낌은 지루하지 않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중에 쇼피피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저의 영상은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좀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쇼피피드를 말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피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물론 젊은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연배가 저처럼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피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피드는 인별그램, 인별그램처럼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내 정보를 내 팔로워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어떤 알려주는 행위를 피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피드가 영어 사전으로 보면 먹이다 막 이런 거잖아요. 공급하다, 먹이다. 이런 SNS 상에는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그게 공유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드라고 하는데 이 인별그램의 그 네모난 칸에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죠. 사진이나 영상들이. 그게 피드인 건데 이 피드 개념을 쇼피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쇼피피드예요. 바꾸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안 바꿨어요. 그냥 그대로 쇼피피드라고 하는데 이 피드는 뭐에 좋으냐면 내 샵에 트래픽을 늘리는데 굉장히 좋은 마케팅 툴이에요. 고객과 접점을 만드는 그런 데 좋은 툴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그보다는 트래픽을 늘리는데 더 좋은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피드를 통해서 제품과 샵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실제 주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거든요. 어떻게 내 인지도도 넓히고 주문으로 연결을 시키느냐. 이따가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그 쇼피가 피드 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실제 진행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기능은 제품 태그 기능이에요.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라서 제가 길게 말하지 않을 거고 또 영상도 보여드릴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트마다 제품 태그를 넣어서 피드를 보다가 관심 있는데 하면 바로 제품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포스트 한 개에다가 제품 태그를 한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5개까지 태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팅 하나에 다양한 상품들을 이렇게 다 노출시키면서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쿠폰 스티커 기능이에요. 이 포스트에는 할인 쿠폰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무래도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베네핏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더 클릭을 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쿠폰 스티커가 있을 때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또 세 번째 쇼피 피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브로드캐스트 기능이에요. 내가 새로 포스팅을 하고 나면 이거를 내 팔로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뭐 포스팅을 하고 뭘 리스팅을 하고 뭘 하더라도 내 팔로워들이 내 고객들이 그걸 하나도 모르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나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거죠. 헛 일만. 그래서 내가 이걸 올렸어요 라고 공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쇼피는 주고 있는데 그게 브로드캐스트예요. 이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물론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이 같으니까 아직 브로드캐스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가 이 영상 하단에 그 링크 드릴게요. 꼭 반드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능으로 리뷰 스티커 기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셀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리뷰를 남기잖아요. 그 남긴 리뷰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보면서 와 진짜 마음에 드는 리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선택을 해서 포스트에다가 스티커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셀러가 내가 이 상품 너무 좋아요 뭐 어쩌고 하이 퀄리티예요 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셀러 스스로의 목소리는 홍보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객이 직접 자기가 그 상품을 받아보고 와 이거 이렇게 좋더라 상품 퀄리티 좋더라 막 포장도 너무 잘 돼 있더라 막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 고객이 남긴 리뷰를 넣으면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을 쇼피 피드가 제공을 하냐면 해시태그 기능이에요. 쇼피에서는 리스팅을 할 때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18개까지 넣을 수 있죠. 해시태그를. 그런데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도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포스팅에서 해시태그는 무려 3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 해시태그 30개를 사실 다 채우시려면요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쇼피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해시태그 그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막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것들이 고객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고 어떤 게 고객의 검색 키워드와 인덱싱이 잘 돼서 내 상품을 더 많이 노출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시려면 이 30개를 넣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의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또 꼼꼼한 강사가 아니잖아요. 더 추가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이 피드 기능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마케팅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피드 역시 포스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쇼피가 제공을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셀러의 샵 페이지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상세 페이지는 몇 명이나 접속을 했느냐 아니면 피드가 얼마나 노출이 됐느냐 이런 정도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상세한 분석은 아니에요. 그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추후에는 내가 포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을 감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근데 더군다나 인사이트를 개별 포스팅의 그 결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은 내가 올린 그 피드 전체에 대한 실적도 볼 수가 있어서요. 2가지의 모니터링을 같이 하다 보면 도전의식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 다음 포스트에서 보자. 요번 포스트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났어? 으이씨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요 방법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그 인사이트 기능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실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 만드는 방법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사실 제가 이전에는 몰랐었던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맨날 캡처 뜨는 걸 말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드는 PC 버전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모바일에서만 피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모바일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팀장이 찾아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저 이것만 아니었으면 더 일찍 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처음부터 보죠. 앱에서 보이시는 게 하단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원래 하단에 홈이라고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99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리 디스커버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 자리에 홈이 있습니다. 자, 그 홈 옆에 보면 피드가 있어요. 이 피드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혹은
피드가 아닌 미를 클릭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피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타임라인에 피드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밑에 하단을 먼저 보시는데요. 라이브러리, 카메라, 프로덕트,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내 모바일 폰에 담겨져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는 지금 직접 상품을 찍어서 올리려고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덕트는 실제 상품, 쇼피에 올려놓은 상품의 메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피드를 작성을 하려고 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스타그램은 다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과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갤러리를 갖고 와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록땡땡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가지고 이제 피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제 넥스트를 눌러야죠. 넥스트. 그러면 상품 선택한 후에 하단에 태그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표시가 있고 이모지 표시가 있습니다. 저는 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태그는 내 상품에 어디와 연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제가 이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품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게 보이시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즉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문구를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냥 일단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색깔이 조금 그러네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지가 있죠? 자, 이모지는 저는 이거 웬만하면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모지 중에 99 슈퍼 쇼핑데이 저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더 할 거냐면 빅세일이라는 것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99 슈퍼 쇼핑데이를 맞이해서 빅세일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다 했어요. 그럼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피드 아래에 들어갈 문구, 텍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enjoy our great items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런 다음에 add 해시태그라는 친구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쇼피가 보여주는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add 해시태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Hey, beauty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제가 몇 개까지 해도 된다라고 했냐면 30개까지요. 이걸 30개까지 다 찾아서 넣으시고 그런 후에 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포스트를 누르면 안 되죠. 테스트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사이트 부분까지 보여드리면 인사이트를 보시려면 미를 누르셔야 돼요. 미를 눌러서 여기 상단에 바잉이 있고 포스트가 있죠. 포스트에다가 두시면 그 바로 아래 인사이트가 보입니다. 이 인사이트는 내 피드 전체에 대한 분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올린 각각의 피드들이 있습니다. 이 피드에서 그 바로 피드 아래에 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때 이 뷰 인사이트는 각각의 피드에 맞는 피드에 해당하는 분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됐고 노출이 됐고 클릭이 일어났고 팔로워가 생성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에 피드의 기능 중에는 상품의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남겨준 리뷰를 스티커로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보니까 그 리뷰를 넣을 수 있는 그 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넣어야 되느냐? 라는 또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위에서 상단에 마이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상품을 찾으세요. 상품을 아무거나 찾아서 클릭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러면 그 상품에 남겨져 있는 리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리뷰 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리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겠죠? 그걸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면 리뷰 우측 상단에 점점점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는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포스트 피드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리뷰가 이렇게 스티커로 들어와지게 되고요. 그 상품의 태그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텍스트를 넣는 거나 이모지를 넣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포스트를 누르시면 공유가 되겠죠. 브로드캐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포스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빨간색으로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서 사람들한테 브로드캐스트를 공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yes를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피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자꾸 이걸 만들다 보니까요. 좀 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몇 가지는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보다는 영상으로 올리는 게 좋더라예요. 아무리 그 고퀄의 이미지를 여러 장을 이렇게 막 올려도 영상 하나를 올렸을 때의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영상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을지라도 영상이 이미지보다는 훨씬 노출이나 클릭률이 훨씬 좋더라 라는 걸 저희는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포스팅을 할 때 이미 샵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샵에 올라가져 있는 상품의 메인 이미지를 가지고 피드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었잖아요. 세 번째 있었던 그 피드를 만드는 것보다 진짜 허접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사 이미지, 실제 찍은 거, 그런 사진을 올렸을 때 더 효과가 있더라. 실제 더 공유도 많이 일어나고 더 클릭도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걸 저희가 또 알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미지를 한 장 올릴 때보다는 당연히 최대 5장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여러 장을 올릴 때 훨씬 노출과 클릭이 많이 일어나더라. 요거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이는 같은 영상끼리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거는 저희가 되게 길게 만든 게 있었고, 어떤 거는 되게 짧게 만든 게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좀 더 느린 슬로우하게 만든 게 있었고, 어떤 거는 되게 빠르게 그거를 편집해서 빠르게 휙휙휙휙 넘어갈 수 있게 만든 것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조금 짧고 스피드 있게 영상이 넘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았던 것들에 비해서 훨씬 결과가 좋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고로 쇼피피드는 영상을 올릴 때 최소 3초에서 최대 1분 이내에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차이는 인터랙티브한 포스팅을 할 때 훨씬 효과가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가끔씩 이 포스팅을 할 때요. 질문성의 포스팅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질문을 포스팅에 딱 이렇게 만들고 이미지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댓글로 이 질문에 정답을 맞춘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을 뽑아서 선물을 줄 거야.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그런데 그 선물은 당연히 저희 상품 어떤 걸 이렇게 구매할 때 같이 넣어드린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참여율도 좋고 노출도 좋고 클릭률도 훨씬 좋더라고요. 여섯 번째 좀 마지막 마이너한 차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쇼피피드 만들 때 이모지 있었지요. 99 아니면 뭐 픽셀 뭐 이거요. 이런 이모지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도 클릭률이 달라졌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만드실 때 포스트를 하실 때 웬만하면 이모지도 다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셀러의 상품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피드를 사용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내용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긴가요? 마지막으로 좀 아셔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셀러의 피드가 이제 쇼피피드 그 메인에 노출이 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셀러들이 다
다 피드를 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셀러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셀러들이 다 피드를 하기 때문에 메인에 노출이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해서 그 피드의 퍼포먼스가 정말 좋아지면 그때에는 쇼피피드 메인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내 샵에서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 쇼피를 시작하실 때는 뭐 팔로워도 없는 데다가 노출도 잘 안 되니까 분명히 성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에이씨 이게 뭐야 에이 정말 나 안 해 씨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올리시면 이게 결국은 정말로 나중에 이게 쌓이면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든지 쌓여야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쇼피피드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외부에 SNS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SNS 등에도 공유가 가능하니까 운영 중이시라면 이렇게 포스트 하시고 내가 운영 중인 SNS에도 꼭 공유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떠세요? 피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알고 계셨던 피드 이야기 그리고 모르고 계셨던 피드 이야기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유튜버님들이 다 하시는 말 구독, 좋아요, 알람 이것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더 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